4, 3, 2, 엔진 점화. 예, 이륙. 누리호가 날아오릅니다.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새벽,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문을 두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저 불기둥. 저것은 단순한 로켓이 아닙니다. 밤을 지새우며 연구한 우리 과학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우주강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입니다.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붉은 화염을 힘껏 내뿜으면서 그 반작용력으로 아주 힘차게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점점 화염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살짝 불꽃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대 동압 통과. 최대 동압 통과 때문에 최대 동압을 통과하면서 네네. 그런 현상이 보인 거고요. 자, 불꽃의 모양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뭐 멀리서밖에 지금 안 보여서 네, 특이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불꽃이 참 예쁘고 멋있더라고요. 네. 약간 불새처럼 보이는 게. 네. 이게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4개의 엔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4개 엔진이 붙어 있고 또 옆에 그 터빈 배기부가 있기 때문에 아. 그게 하나의 더 십자가처럼 더 보이는. 터빈 배기구 네. 쪽에서 이제 다시 화염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흥 앞바다의 어둠을 뚫고 이제 누리호가 가야 할 곳, 자신의 몸에 품은 위성들이 가야 할 곳, 우주 연구를 위한 고도 600km 태양 동기궤도를 향해서 거침없이 실주하는 누리호의 모습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 1단 계십니다. 엔진 정지 확인. 1단이 분리된 시점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1단 분리가 분리 되면서 이 2단의 엔진이 점화가 되면서 불꽃이 한 번 더 네네. 환하게 타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실 네. 수 있습니다. 자, 1단 분리가 됐다고 소식이 들어왔고요. 고도는 63.4km를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우주 발사국에 등극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500kg급 위성 포함 13기를 한 번에 궤도에 올렸습니다. 이제 우주는 우리의 새로운 무대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실용급 발사체로서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누리호는 주탑재 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 12기 등 총 13기의 위성을 그 목표 궤도인 고도 약 600km에 정확히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 1차부터 3차 발사까지는 주로 소형 시험 위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차 발사는 500kg급 이상의 중형 위성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500kg급 위성은 단순한 기술 검증용이 아니라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본격적인 실용 위성입니다. 이는 누리호가 더 이상 시험용 로켓이 아니라 실용 위성 투입용 발사체로서 충분한 신뢰성을 갖췄다는 것을 국내외에 증명한 순간입니다. 발사체의 신뢰성은 단순히 한 번 성공했다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다양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1차 발사에서의 부분 성공, 2차와 3차의 완전 성공, 그리고 이번 4차 발사에서 가장 무거운 탑재체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리면서 이러한 신뢰성을 점진적으로 쌓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에서 13기의 위성을 동시에 궤도에 투입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 각기 다른 위성들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치에서 분리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은 누리호가 상업적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누리호는 한 번 성공한 로켓이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운용 가능한 발사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전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주 주권 확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민간 주도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입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와 국책기관 중심이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국내 민간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부터 총괄 주관을 맡은 첫 민간 주도 발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주 개발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대부분 국가 주도로 시작됩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기술적 난이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성숙하고 신뢰성이 확보되면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비로소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발사를 총괄 주관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국가 프로젝트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며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 선진국들처럼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뉴스페이스는 기존의 정부 주도 우주 개발과 달리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고 경쟁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는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연구소들이 발사체 부품 제작, 위성 개발, 데이터 분석, 우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에는 위성 데이터 분석, 우주 인터넷, 위성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체제는 또한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상업적 수익 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우주 발사 서비스, 위성 제작, 위성 데이터 활용 등 우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입니다.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를 넘어서 실제 산업으로서 우주 분야가 자리 잡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궤도에 올린 위성들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우주 개발이 기술 과시나 국가 위신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주탑 제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비롯한 위성들은 오로라 및 대기관 관측, 우주환경 연구, 우주바이오 실증 등 과학 및 응용 연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임무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오로라와 대기관 관측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구 상층 대기의 상태를 이해하고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중요한 과학 임무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주 날씨 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공위성 보호, 통신 장애 예측, 항공 안전 등 실질적인 분야에 활용됩니다. 우주환경 연구는 더욱 직접적인 실용성을 가집니다. 우주 공간의 방사선, 미세입자, 온도 변화 등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발사될 위성들의 설계를 개선하고 우주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달 탐사나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주바이오 실증은 특히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무중력 환경에서 생물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서 신약 개발, 새로운 소재 개발, 미래 우주 정거장에서의 식량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성들을 통해 통신, 지구 관측, 환경 모니터링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 위성은 산간벽지나 해상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은 농업, 산림 관리, 재난 대응, 도시 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위성은 대기 오염, 해양 오염, 기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다양성은 우주 개발이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이제 연구실이자 동시에 산업 공간입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기업가, 의료인, 농부,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우주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주 개발이 기술 과시나 국가 상징을 넘어서 실질적인 국민과 산업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번 발사가 증명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기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발사는 최근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첫 공식 발사입니다. 이는 한국이 우주 개발과 관련된 거버넌스와 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각자의 목적으로 우주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효율성 저하와 중복 투자, 정책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미국의 나사, 일본의 자사처럼 우주 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생김으로써 장기적이고 일관된 우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 개발부터 발사, 운용,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 그리고 민간 중심 체제로의 이관도 이러한 거버넌스 변화의 일부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단순히 정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며 국제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 거버넌스는 발사체의 안정성과 반복 발사 주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누리호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사되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기술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야심찬 계획들이 가능해집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스페이스X가 보여준 것처럼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우주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의 GPS에 의존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추면 국가안보는 물론 자율주행, 드론, 정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달 탐사나 심우주 탐사 같은 더 원대한 목표도 이러한 체계적 거버넌스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출범과 함께 진행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이 모든 미래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기술적, 제도적 의미를 넘어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적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한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500kg급 중형 위성을 포함해 13기의 위성을 한꺼번에 궤도에 올린 것은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선 역사적 성취입니다. 세계에서 자체 기술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세계 7번째 우주 발사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70여 년의 우주 개발 역사에서 극소수 국가만이 달성한 성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전받거나 협력을 통해 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로호의 경우 일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호는 다릅니다. 엔진부터 기체, 제어 시스템, 발사 운용까지 모든 것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해냈다는 자부심을 넘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자체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필요한 위성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주권의 핵심입니다. 안보 위성, 통신 위성, 관측 위성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위성들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우주 발사 능력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우주 기술력을 과시하고 우주 개발 협력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의 우주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의 발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은 또한 민간 협력과 산학연 협동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민간 기업들의 제작과 조립,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부품 공급, 대학들의 연구 지원 등이 모두 어우러진 성과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발사 생중계를 수십만 명이 시청했고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는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는 우주 산업이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우주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용 발사체로서의 신뢰성 확보, 민간 주도 체제로의 전환, 다양한 위성 활용,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국가적 성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대한민국 우주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주는 더 이상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산업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여는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